가능성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책임 못 지겠는데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오늘 강의가 끝나면 아마 자신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제 스스로가 저를 칭찬할 수 없지만 제가 만 22년 동안 한 7만 명 정도 이상의 환자들을 한 분 한 분 밥상을 통해서 왜 병이 왔는지 어떻게 가면 병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을 버려주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밥상하면 잘 먹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실은 이 병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가를 따져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사실은 밥상인가요? 약인가요? 네, 여러분들은 밥상은 그냥 늘 옆에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배 안 고프게 잘 먹으면 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다, 혈압이다, 암이다, 혈관이 터져서 응급실에 가서 쓰러졌다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약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약이 있어서 그 현상을 더 가중시키고 밥상에 대한 무지가 응급한 상황으로 해서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주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식사와 생활,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 잠시 우리 회장님께서 참 쉽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하면 그 습관은 괜찮지만 지금 내가 약을 먹고 있거나 체중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문제가 있다 하면 지금까지 생활 습관, 식사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건가요? 그거에 대한 인정부터 그저 가지 않고는 내 마음에서 기대하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올 때 과연 내가 식사를 바꿔서 몸에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서운 얘기를 하죠. 지금 당신은 약을 10대여까지 약을 먹고 있고 이러한 병은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병을 고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는 개념에서 제가 무섭게 하고 그 병은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가능성까지 얘기해 주면서 깨닫고 나중에는 갈 때쯤에서는 의기양양하게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개념에서 오늘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내 몸의 주치의가 결국은 나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밥상을 약상으로 바꾸자라는 개념입니다. 약이 되는 밥상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밥상하면 무슨 밥상이었습니까? 영양소가 풍부한 밥상을 여러분들은 건강 밥상이라고 생각해 오셨어요. 영양소가 풍부하다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 다양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건강 강좌하면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양파에는 퀘스틴 성분이 있어서 혈류의 흐름에 좋다, 소위 혈압에 좋다, 심혈관계에 좋다 얘기하고 녹차에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역시 혈액순환이 좋고 또 생선에 필수아미노산 바란스나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혈관이 좋고 이런 얘기만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다 보니까 다 먹으라는 얘기가 그죠? 그렇게 잡숴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또 먹으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썰려가지고 와르르 줄 서가지고 식차에는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제가 많다고 하니까 방송에만 나오니까 100m 줄 서가지고 치기를 먹고 칡을 먹고 3일간 일주일 동안 설사 내내 설사하다가 이런 사람도 양파가 좋다고 해가지고 한 4-5잔을 사다가 푹 가가지고 한 3개월 먹고 응급실에 심근 경색으로 실려갔다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그런저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2014년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암 환자가 30%, 사망 30%입니다. 그 다음에 심혈관계죠. 심장과 뇌혈관 질환이 한 13%에서 14%. 그 다음에 호흡기, 내분비대에서 하면 이제 비만이나 당뇨나 그런 부분들을 하겠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병, 자살. 이런 순서로 우리가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자, 이 통계에서 보면 결국은
3명 중에 1명 정도가 암으로 쓰러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흐름을 보면 37% 정도가 암으로 쓰러지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한국 사람들 평생 살면서 65세 전후로 해서 한 6년에서 7년간을 병원에 누워서 한 1억 이상을 까먹는 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특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통계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법이 있나요? 있나요?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95세까지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걸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지만, 자, 그러게 되면서 뭐라 심각하죠? 한국인 성인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니까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다수의 의견이 맞죠? 표준 치료 방법이라든지 한의사, 양의사, 많은 건강요법을 얘기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대중 표준화된 이야기에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대중적인 얘기로 지금 병 들어가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냐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거의 90% 이상이 병 들어있어요. 그럼 대중이 그렇게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뭔가 쓰러져 가고 늪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대중이라는 사실이에요. 대중. 그래서 그 대중, 표준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통계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돼요. 왜? 그 말대로 살고 있는데 병에서 쓰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혈압약 한번 쓰러졌대. 병원에 가보면 혈압약 먹고 있는 분들이 95%가 푹으로 쓰러져 있는 거거든요. 안 먹고 있는 사람은 어쩌다 한두 명인데 그 사람들 쓰러지는 거 가지고 안 먹으면 저렇게 된 거 가지고 다 그렇게 싸잡으려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되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암은 결국 뭡니까? 모든 질환의 마지막 단계, 만성 질환의 어떤 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 되면서 3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는 심각하게 지금 현대인들이 뭐요? 모든 세포가 자기 기능을 못하고 변형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이래요. 저도 가셔도 돼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스티브 잡스. 마지막 유언의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자고요. 자,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고,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놓고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연장 장치에 녹색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현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하셨다. 내 인생을 통해 부는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너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리를 넘어설 수 있다. 생에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해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심장과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너는 내 차를 운전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수술대에 들어가면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을 깨닫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제일 비싼 침대가 내가 누워있는 침대다. 누구도 대해줄 수 없고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환자분들은 쓰러지기 직전까지는 이 생각을 안 합니다. 쓰러지고 나서도 생각 못하는 사람도 또 있고요. 다 망가뜨리고 나서 다 깨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1993년부터 지금까지 한 명 한 명 7만 명 이상을 만나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5번 만나는데 몇 번의 상담을 제가 했겠습니까? 수많은 상담을 해봤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망가지고 나서 깨닫는 게 인간이라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태계는 미리 알아서 하는 거죠. 또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증상이 왔을 때 아예 자기가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유전적인 병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또 너무 많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현실이죠. 내가 생활을 잘못하고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오는 것을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는 한번 나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자는 거죠. 나는 누구냐? 어느 암 환자가 오셔서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불편한 통증 없이 살다가, 암 환자 50대 후반입니다. 잘 죽을까? 뜨끔하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 아주 가슴 저하는 소리예요. 이 말을 제가 듣고 그대로 제가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을 자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 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자, 나도 모르게 자연으로 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가 자, 뭘로? 사랑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를 만들었어요. 나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어머니 아버지 남성 여성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로부터 먹거리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죠? 성장을 하는데 그 먹거리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이죠. 자, 여기에서 나는 또 어떻게 해요? 홀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또 뭐요? 이렇게 다시 어머니 아버지처럼 아들 딸들 낳고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연으로 홀씨가 더 날아가는 나. 자, 요 환경 속에서 더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하고 일터로 가셔서 일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그게 전부 아닌가요? 그럼 내가 지금 건강하다 건강치 않다는 뭐겠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먹거리, 요것 주위와 주고받는 여러 가지 자극, 이게 전부 아닐까요? 거기에서 병들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병들면 여기에 문제점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나는 소리를 없애는 그 묘약을 찾아 움직이시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묘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라운 얘기는 자,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수만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친 약이 있으면 어떤 약이 있을까요? 위장약 있나요? 혈압약 있나요? 자, 제 얘기가 약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약을 먹으면서 그 병을 싹 없애주는 약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혈압약, 당뇨약, 아토피, 비염, 천식, 루푸스, 베데트 모든 병을 들먹여보지만 약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병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심혈관계 질환 약하면 딱 먹었다만 여기 있다 하면 죽을 때까지 먹으랍니다. 혈압약도 죽을 때까지 먹게 되고 당뇨약도 죽을 때까지 먹게 되고 류마티즘 걸려서 죽을 때까지 먹게 되고 아닌가요? 어쩌다 그냥 안 먹으면 이렇게 뱉다가 아프면 또 가서 또 먹고 일관 있지 않나요? 절대 약은 내 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내 몸의 병이 약이 없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이 아닌 다른 뭐요? 앞에 있는 밥상과 생활 속에서 온 그 증상이기 때문에 약은 그것을 못 고쳐주는 거죠. 단지 뭡니까? 약은 지금 당장에 아픈 것을 안 아프게 고쳐준 게 아니라 마비시켰을 뿐. 혈압 올라갈 때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라 뭐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억지로 순간 떨어뜨렸어요. 그 시간이 몇 시간 가요? 3시간, 6시간밖에 안 가죠. 왜? 6시간 후에 안 먹어 또 올라가니까. 모든 게 그런 약 아닌가요? 약은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왜? 내 몸에 혈압을 만들고 장기를 만드는 모든 것들은 약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어떤 의사 한 분이 떠돌아다니더라고. 내무인 독소를 약을 절대 못 빼냅니다. 약으로는 절대 못 빼냅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의사이지만 약은 절대 못 고칩니다. 못 버립니다. 내무인 독소까지 못 뺍니다. 독소를 빼는 것은 내 생활 습관 속에서의 뭔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분은 몸 안에 찌꺼기를 없애는 것 운동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밥상은 어떤 밥상이냐면 여러분 몸에서 스스로 이용이 돼서 최고 효율을 내고 찌꺼기 독소가 최소로 줄게 하는 그런 밥상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런 홀씨된 나. 자, 그래서 결국은 나는 자연체다. 맞습니까? 나는 자연이다. 왜요? 이 땅 위에 2-3kg로 태어났지만 2-3kg 태어나기 전에 내 씨는 어때요? 몇 g이었어요? 1g이었나요? 5g이었나요? 계산할 수 없는 적은 뭐요? 그 무엇이었죠? 어머니 씨와 아버지 씨가 만나서 결국 나를 생명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다 뭐라고요? 자연이 붙었어. 배추도 붙었고 닭고기도 붙었고 계란도 붙었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배추나 닭이나 계란이나 죄송하지만 매 한 가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석해 놓으면 탄소 C, 수소 H, 산소 O, 질소 N, CHON이 여러분의 몸뚱이 전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녕 배추를 분석해도 똑같고요. 돼지를 분석해도 똑같아요. 거기에 미네랄 좀 들어간 거? 그게 뭐겠어요? 근데 CHON이라고 이 원소를 딱 들어보면 알고 보니까 뭐야? 태양 수소, 그 다음에 물 H2O, 공기 질소, 그 다음에 CO2.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물과 태양과 공기만 가지면 우리는 살 수 있다가 결론. 그러니까 물과 태양과 공기 마시면서 120일을 산 사람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한 끼만 잘 잡수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근데 그 물과 태양과 공기가 모든 생명체들의 특성을 결정한 중요한 요소이더라. 그 부분을 하나하나 재밌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옷도 똑같이 입은 개성을 가진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헤어스타일도 다 다르시고 좋아하는 것도 뭐 좋아하는 여성에 대한 취향도 다 다르시잖아요. 그 모든 게 뭐라는 게 다 다른 생명체다 라는 개념에서 건강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강 그럼요 뭐 잘 아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몸뚱이에 가라리니까 마음이 따라오셨죠. 그죠? 아니면 마음에 가라리니까 몸뚱이가 알았어 이렇게 따라오셨습니까? 그죠? 결국은 건강하다.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그것도 뭐예요? 몸과 마음이 바란스를 이룬 사람. 거기에서 마음은 어떤 분이 건강합니까? 일단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 표정이 밝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 안에 찌꺼기, 가스, 독소가 없어서 얼굴이 맑고 투명합니다. 얼굴에 독소가 많은 분들은 부하죠. 부시시하죠. 얼굴 하얗다 검다가 아니라 하얘도 시커멓고 검에도 건강한 사람은 맑고 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몸 안에 가스 독소가 많으냐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에 따라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몸과 마음. 근데 그 몸은 무엇이 만들더라고요? 뭘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요? 자연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마음은 뭘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매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뭘로 만들어져요? 어떤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죠? 그 마음의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 붙어 있나요? 어디 붙었죠? 심장에 붙어 있나요? 어디 붙었죠? 자, 전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천장에 있습니까? 전기가요? 한국전력. 전기는 천장에서 빛을 발하지만 전기는 발전소에 있습니다. 마음은 내 머리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표현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 멀리 우주 큰 흐름에.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뭐요? 사람이 달라요. 똑같은 환경을 놓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죠. 그 뭐냐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도 뭐요? 즐겁게 자연을 추구하는 사람 글로 가셨고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 일로 오셨어요. 똑같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벌써 사람의 얼굴 표정도 에너지틱한 것도 다 다르죠. 무슨 생각을 해도 다 다르죠. 리더 역할 할 사람과 종업원 역할 할 사람은 다르죠.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 뭐였어요? 어떤 마음의 세계를 걸어가느냐,
어떠한 자연을 맞이하에 따라서 건강이 다릅니다.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이 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까놓으니까 어때요? 볼품 있죠? 자,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뇌, 모든 장기를 보십시오. 폐부터 시작해서, 자, 음식을 이불을 통해서 잡수시면, 위류에서 12장을 내려오면서 소장에서 분해돼가지고, 대장으로 해서 찌꺼기 빠지고, 소장에서 음식물 쫙 흡수되면, 간으로 해서 심장으로 해서 우리 몸 전체를 돕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뇌는 오관을 통해서 뭐요? 뇌는 오관, 이목구비를 통해서 자연을 살피고, 그리고서 결정이 되면 명령을 하면 오관이 명령되면 우리 사지백체가 움직여서 잡아서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관은 중요한 우리 내부에 있는 뇌는 누가 한다? 오관이 한다. 그다음에 들어온 물질, 식도, 위, 장과 쿵짝 대화할 때 불편한 게 편한 게 있을 겁니다. 오관이 먹으라고 해서 다 옳다가 아니고 먹으라 했는데